우리들은 예배 참석할 때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합니다. 그럴 때마다 가이사랴에 상주하면서 행정을 담당하던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박해한 인물로 예 없이 등장하지요. 당사자로서야 상황이 이 정도까지 악화될지는 아마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빌라도가 다시 무덤에서 나올 수만 있다면 민중의 뜻을 따랐을 뿐 나는 잘못 없다, 억울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그때 내가 아내 말을 잘 들을 걸 이렇게 탄식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쨌든지 기독교인들에게 빌라도는 매주 반복해서 인정되는 틀림없는 역사적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역사는 빌라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을까요? 성경이나 로마 이스라엘 간의 정처 역사적 상황을 우리가 고려해 보면 빌라도는 헤롯 대왕의 최고 상속자이면서 유다와 이두메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다가 로마 당국의 무능력자로 낙인 찍혀서 추방되었던 헤롯 아켈라우스의 자리를 대신했던 로마의 총독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잠시 로마 총독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어떻게 다스리게 되었는지 살펴보면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지배자였던 헤롯 대왕이 BC 4년에 세상을 뜹니다. 실질적인 소유주는 아니지만 영토를 세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대충 말씀을 드리면 팔레스타인의 남부와 중부는 아켈라우스, 그리고 갈릴리는 예수님이 여우라고 불렀던 안티파스, 그리고 북동부는 필립의 소유가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켈라우스입니다. 정치를 잘 못해서 그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이후로는 로마 총독이 다스리게 되었고 그래서 빌라도가 등장했던 겁니다. 이런 과정을 종합해 볼 때 역사에는 가정이 있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빌라도에게는 아켈라우스를 대신하는 일이 기회이자 더할 수 없는 비극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짚어봐야 할 것은 유감스럽게도 빌라도는 역사적인 문헌상으로는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빌라도에 대한 기록은 성경 말고는 어느 문서에도 행적이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61년의 일입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출신 고고학자들이 현재 텔아비브 북쪽에 위치한 가이사랴 지역을 발굴합니다. 30년 동안 헤롯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건축한 극장의 발굴에 전력을 다하죠. 흙과 모래를 걷어내니까 계단과 돌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예상하지 못한 귀중한 기록이 함께 모습을 드러냅니다. 폭이 68cm, 높이 82cm, 그리고 두께가 20cm 정도의 석회암 보도석이었는데 그 한쪽에 극장을 방문한 수많은 이들의 발길과 세월을 견딘 4줄의 글귀가 뚜렷했던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와 세 번째 행을 복구하는 것 역시 어렵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니까 예수님 처형에 동의한 로마의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기념비였던 겁니다. 티베리우스의 항제를 기념하려고 티베리움이라는 신전을 건설하고 나서 그 과정을 글로 새겼던 거죠. 보도석 발굴자들은 처음에는 그 돌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세기의 유대 지역의 총독이면서도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서 존재를 의심받았던 빌라도의 이름이 언급됐다는 게 밝혀지면서 석회암 보도석은 무엇보다 아주 귀중한 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빌라도의 성격이 어땠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문학이나 영화를 보게 되면 대체로 우유부단하게 묘사가 됩니다. 예수님 재판 과정에서 어정쩡한 입장을 취했다는 게 근거라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1세기에 주저된 동전의 문양을 보면 빌라도가 소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27년에 새로운 주화를 발행합니다. 동전 앞면에는 옥수수 3알이, 뒷면에는 이교신에게 포도주를 바칠 때 사용하는 접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빌라도는 당시 유대인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죠. 이교의 문양을 반영한 동전을 유통시키는 것은 금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총독이 나서서 어긴 겁니다. 빌라도는 30년과 31년에도 동전을 또다시 발행합니다. 이미 한바탕 소란이 있었으니 소심한 성격이라면 반발을 피해갈 수도 있었겠지만 결과는 더욱 이교적이었습니다.
동전 앞면에 로마의 복점관을 상징하는 끝이 흰 지팡이를 부조로 새겨놓은 거죠. 이것으로 미뤄볼 때 그는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의 정서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기 의도를 어떻게든 관철시키려고 했던 완고한 성격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빠른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상황과 빗대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이니까 일제강점기 시대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이토 히로부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유대 땅도 우리처럼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꼭두각시에 불과하고요. 실세는 빌라도에게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헤롯 그리고 대제사장들과는 사실 빌라도는 적대적인 관계지만 자신들의 이익이 맞물리면 언제든지 어제의 적이 오늘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때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안중근 의사가 만약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지 못했다면, 이토 히로부미가 계속 살아있었다면 현재 한국의 사정이 어떻게 변했을지를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듯 한 사람의 결정은 참 중요합니다. 빌라도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압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면죄부를 받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입지 구축을 위해서 제사장들과 정치적 거리를 행했던 빌라도의 그 이중성. 그런데 어찌 보면은 빌라도의 모습은 현재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